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을 통해서 우리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세계 여행을 통한 세계 문화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국내 여행을 통해서 가봄으로써 좀 더 이해하면은 이 여행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이 관광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 지역이나 관광명 정도만 소개하고 앞으로 한 곳 한 곳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가볼 만한 관광 자원 11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가 보셨겠지만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나라 도립공원들,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코리아 둘레길, 그리고 람사르에 등록된 습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보 제1호에서 10호까지 소개, 그리고 고려시대의 대표적 목조 건축물과 조선시대 대표적 목조 건축물,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지,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름다운 한국의 서원, 그리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산지 성원은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행 안내를 하는 이 다간다 대한민국입니다. 운동은 육체 건강, 독서는 정신 건강, 여행은 마음 건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주제별 관광자원 안내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우리나라는 23군데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 경주 국립공원, 그리고 계룡산 국립공원, 한려해상, 설악산, 그리고 속리산 국립공원, 한라산, 내장산, 그리고 가야산, 그리고 덕유산, 그리고 오대산, 조항산, 태안 해안반도 국립공원, 다도해상 국립공원,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국립공원, 그리고 소백산, 변산반도, 월출산 국립공원, 그리고 무등산 국립공원, 태백산 국립공원, 팔공산 국립공원까지 총 23개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지정은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이고 가장 최근 지정은 2023년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국립공원이 4군데, 그리고 경주 도시 역사 유적지 1군데, 그리고 18군데는 주로 이 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들 꼭 한번 식은 방문을 해 봐야 되겠죠. 다음은 국립공원 못지않게 우리나라 이 도예에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은 2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구미의 금오산부터 시작해서 남한산성, 김제 모악산, 예산의 덕산, 청량 칠갑산, 완주의 대둔산, 진안의 마이산, 울산의 가지산, 순천 조계산, 해남의 두륜산, 고창의 선운산, 강릉의 경포대, 문경의 문경세제, 봉화의 청량산, 고성의 연화산, 그리고 세종의 고복, 장흥 청관산, 가평의 연인산, 신안 갯벌, 무안 갯벌, 제주도의 서귀포 마라해양에서부터 우도 해양까지, 그리고 또 안양의 수리산 등 영광 불갑산까지 현재 29개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도립공원으로서 가볼 만한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도립공원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최초 지정은 1990년 금오산 도립공원이고 가장 최근 지정은 2019년 영광군의 불갑산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었다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석굴암과 불국사가 1995년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같은 해 등록이 됐고,
그리고 종묘도 같은 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창덕궁이 등록이 됐고, 그리고 또 수원 화성이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경주 역사유적지구, 그리고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지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으며, 그리고 2010년에는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과 양록마을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남한산성이 등록이 됐고, 그리고 2015년에는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 등 7개 이 산지 성원이 아름다운 이 산지 성원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됐으며, 그리고 2019년에는 소수, 옥산, 도산 등 9개 서원이 한국의 아름다운 서원으로 2019년 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3년에 이 남해라든지 합천, 고령 등 이 가야 고분군이 또 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네스코에 등록된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 지역을 꼭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코리아 둘레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 남한 이 지역을 쭉 둘러보는 4,500km 정도의 둘레길입니다. 자, 먼저 이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를 해파랑길이라고 합니다. 총 길이가 750km이고 이 총 구간 50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구간별로 걸리는 시간 등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인천 강화 평화 전망대까지를 DMZ 평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530km이고 11개 노선이 지금 개방됐으나 이 전방 지역으로서 아직 안전 문제로 인해서 주 노선은 추후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해남 땅끝 전망대까지를 우리는 서해랑길이라고 합니다. 총 길이가 1800km로 가장 길고 총 구간은 109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2년 6월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 땅끝 마을에서 남해안을 따라서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까지 총 길이 1470km고 90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20년 10월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이 코리아 둘레길 약 4,500km인데 이 지역을 드라이브를 하거나 그죠? 또는 곳곳에 좋은 지역은 걸어서 다녀보거나 이렇게 우리 한반도, 남한 한반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아 둘레길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우리가 또 가볼 만한 곳이 람사르에 등록된 한국의 습지입니다. 람사르는 세계의 아름다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된 이 기구죠. 그래서 이 람사르 회의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람사르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습지가 2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름 정도와 위치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의 대화암산 용lum이 제일 먼저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 창농 우포늪이 지정되고 신안 장도 습지, 그리고 제주 물영아리 오름, 울산 무제천읍, 그리고 태안 둥습지, 제주 물장 오리 오름, 그리고 홍천의 오대산 습지, 그리고 강화의 메아마른 굴락지, 또 제주 천백고지, 제주 동백동산 습지, 그리고 고창의 운곡 습지, 그리고 서울 한강 밤섬, 제주 숨은 물뱅디 습지, 그리고 영월의 한반도 습지, 그리고 순천 동천 하구, 그리고 순천만 보성 갯벌, 그리고 전남 무안 갯벌, 그리고 충남 서천 갯벌, 그리고 고창 부안 갯벌, 그리고 신안 중도 습지, 그리고 인천 송도 갯벌,
그리고 안산, 대부도, 갯벌 해서 23군데 이 습지가 이 람사르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지정은 1997년 인제 대암산 용룹이고 가장 최근 지정은 2018년 안산 대부도 갯벌입니다. 람사르에 등록된 한국의 습지입니다. 또 어떤 근처에 갔을 때 이런 것도 한번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보 1호에서 백호는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뭐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울에 있죠. 그래서 제1호는 서울 숭례문입니다. 2호도 서울에 있고 원광사지 10층 석탑, 3호는 서울신라 진흥왕 순수비이고 4호는 여주 고달사지 성탑입니다. 5호는 보은에 있습니다. 법주사 쌍사자 석등, 6호는 충주에 있는 타평리 7층 석탑이고 그리고 7호는 천안에 있는 봉선 홍경사 갈기비고 제8호는 보령 성주사지 대량해 화상탑비입니다. 제9호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제10호는 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국보수는 338개 국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336호를 마지막으로 이제 국보에 호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호는 그 중요성을 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해서 336호 이후로는 이 호를 붙이지 않고 이 국보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현재 338개 의 국보가 존재하고 있는데 적어도 1호에서 10호까지는 우리가 한번 인증샷을 한번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보 1호에서 10호를 소개했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은 어디 있는지 현존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강릉에 임영간 산문인데 고려시대 대표적 수덕사의 대웅전, 그리고 영천에 은혜사의 영산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부석사의 조사당 건물, 그리고 안동에 봉정사의 극락전, 가장 오래됐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6군데를 소개했고 방문해서 인증샷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또 목조 건축물 8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법주사야 팔상전, 그리고 김제의 금산사 미륵전, 구례의 하엄사 곽황전, 그리고 순천의 송광사 국사전, 영남의 도갑사에 있는 해탈문, 그리고 강진의 무의사 극락보전, 양산의 통도사 대웅전, 그죠?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 이런 이 8개가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한번 방문해서 고려시대의 건축물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번째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적지입니다. 자, 사적지 1호가 경주 포석정입니다. 2호가 김해 봉황동 유적이고 3호가 수원 합성이고 우리나라 사적지 4호가 부여 가림성, 그 다음에 5호가 부여의 부소산성, 그리고 6호가 경주 황룡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지 6군데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10번째로 유네스코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중 한국의 서원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영주의 소수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그리고 달성의 도동서원, 그리고 함양의 남계서원, 그리고 정읍의 무성서원, 그리고 장성의 피람서원, 그리고 논산의 도남서원, 이 8군데가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학의 그 선현들을 모시고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이 성리학적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 중기에 주로 설립된 조선조 최고의 지방 사립학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중 유네스코에 등록된 아름다운 한국의 7대 산지 성원입니다.
첫째가 이 양산의 통도사죠. 그리고 둘째 안동의 봉정사, 영주의 부석사, 그리고 보은의 법주사, 공주의 마곡사, 순천의 서남사, 그리고 해남의 대흥사입니다. 그래서 이 7곳이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삼지 성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그 6월 30일 바레인 수도 마나메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찰 중에서 이 삼보사찰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삼보사찰은 양산 통도사입니다. 양산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보사찰로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법보사찰, 즉 부처님의 말씀을 모시는 합천해인사가 이 법보사찰로 삼보사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많은 고성을 배출하고 승려들이 수양을 주로 하고 있는 이 순천의 송광사는 성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보사찰도 한번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볼 만한 이런 지역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행을 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알고 방문을 하면은 여행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의미가 보태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